2023년 7월 4일 오전 6시 33분입니다. 시황 촬영 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와서 일반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 이전 브리핑 영상, 매매 복귀, 간단한 작도, 일정, 스몰 토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나 레퍼런스가 있을 때 방향을 예측하는 것과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 이후로 위든 아래로 방향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는 캔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지지 저항이 나왔을 때 디테일적인 분석이 저는 신뢰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추세선의 지지 저항이나 가로선의 지지 저항으로 이런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바닥 꼬리에서 캔들이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닥 꼬리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런 바닥 구간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만일 깨진다 한들 다시 올라왔을 때는 리테스트 숏으로 되게 좋은 자리예요. 추세선이든 가로저항이든 지지저항으로 차라리 해석을 하고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너무 큰 방향 예측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방향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 구간에서 제가 봤던 대로 수렴 형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차트 보시는 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수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을 겁니다. 선물 매매는 특히 그런 시나리오나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분석한 대로 혹은 자기가 봤던 대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포지션 진입을 해야 돼요. 포지션 진입을 안 하고 하는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포지션을 잡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캔들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여기 구간은 굉장히 많은 저항과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 않을 거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꽤 오래 유지된 하락 추세에 닿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스탑로스로 지정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이 구간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꽤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수렴 형태의 캔들이 그려진 거겠죠. 저도 아쉽게 익절은 했지만 롱 포지션은 진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롱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캔들이 올라오는 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스탑로스로 지정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 일요일날에 이더리움이 전고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도 꾸물꾸물거리더니 추가 상승이 나왔고, 익절 후 불타기한 숏 포지션은 손절로 매매가 끝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위아래 다 터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 구간은 피로도가 꽤 높은 구간으로 판단을 했고, 여기 조닝을 노이즈로 설정했고, 이 조닝 이탈 이후에 매매를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얼러트가 울려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는데 위아래 다 터는 움직임이 나왔고, 다시 제가 봤던 하락 추세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빨간 추세 기준 리테스트 롱은 손익비 좋은 매매입니다. 손절 로스를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으로 셋업하기 좋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스탑 펀팅 하는 무빙을 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 왔을 때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착하고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을 때 ABC, OB 보여서 패턴 브리핑을 했고, 적당히 익절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브리핑을 했고,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 제가 브리핑한 것을 참고해서 포지션 진입을 하셨으면 수익 중이시겠지만 추세가 이탈하면 손절을 쳐야 된다고 재 브리핑을 했습니다. ABC 패턴, 플래그 패턴도 보였으나 조금 중기 패턴으로 봤을 때 어센딩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추가 브리핑을 했고, 저는 줄대 분할로 익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하고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포지션을 한번 진입하셨으면은 내가 끝자리를 잡았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익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하지만 바닉 본절로스는 아까 제 숏이나 여기서 롱 같은 이렇게 끝자리에서 잡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줄 때 익절을 안 하는 이유는 또 잡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물론 선물 매매에서 포지션 진입은 누구나 하지만 익절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수익 금액이 차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빠따로 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빠따로 치려면은 끝자리에서 잡아야 되고 내가 변곡을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 때 익절을 하면서 또 다음 타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이 시장에서 계속 쌓아가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러긴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 40% 50% 수익 중이었는데 그때도 익절 안 하면 사실 그건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뭐 이 구간은 좀 자신이 있어서 제가 배율을 좀 높여서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10배 정도 매매가 적당합니다. 익절 이후 조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여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다이버 프랙탈까지 나온다면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했고, 그냥 여기서 내리 꼽으면은 그냥 그거는 안 잡으면 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왜냐면 포지션은 계속 나오고 우리는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이 구간에서 분할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더 많은 물량이 걸렸을 텐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록색 선에서는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숏 포지션을 진입했으면 한 번은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중에 이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익절을 하는 게, 이 캔들이 더 내려가더라도 그래야 조금 선물 매매 특성상 유리한 매매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 디테일한 작도를 했고 거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댓글창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두 개 하락 추세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상승 추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추세를 작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눌림이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상승 추세가 깨져야겠죠. 여기서 롱, 여기서 숏을 들고 있기 때문에 롱은 익절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롱 물량보다는 숏 물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는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고, 만일 내가 여기서 좀 큰 뷰로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탈 이후 올라올 때 리테스트 숏 포지션을 비중 있게 하거나 손익비 좋게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돌파 숏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최고의 롱 자리에서 숏을 진입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매매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밑에서도 삼중천장 호흡이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패턴이 지켜지려면 이런 구간이 이탈이 나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뭐 올라와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거의 숏을 끝자리에서 잡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익절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고 안 나와주면 다른 그림을 또 짜거나 나오는 그림을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시작할 때 또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큰 시나리오를 계속 세우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세우려면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분석과 그 정도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 방향이 틀렸으면 그냥 잃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잃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캔들이 이 채널에서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오고 혹은 뭐 안착하고 올라가는 뷰가 나오면 그 모두가 말하는 대로 훨씬 큰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열어두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더 디테일한 해석은 지지저항이 나올 때 해석을 하면 된다. 7월 4일 화요일은 독립기념일로 미국이 휴장이고 7월 5일은 크게 일정이 없고 7월 6일에 연준 회의록 공개, FOMC 위원 연설 이벤트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날은 새벽 3시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설잠을 자야겠죠.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주요 지수,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짧게 스몰 토크를 하자면 모든 영상마다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을 쌓는 매매를 못하고 있다면 매매 일지 작성 및 매매 복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을 잃어서 짜증내고 빡치지만 왜 잃는지 분석을 못하면 또 잃습니다. 이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지속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왜 잃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저의 경우에는 매매 복귀 및 매매 일지를 운영하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작성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의 매매를 복귀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받고 내가 뭘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브리핑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까지 없어도 되고,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카페 만드는 것도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 개설도 뭐 한 1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만의 매매 일지, 매매 복귀를 작성하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